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만행, 서울 용산구에서 한 옷가게에서 저질렀던 그 만행 전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저희가 영상이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 전에 혹시 이 사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박성배 변호사님이 간략 브리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에 들어와서 옷을 입어본 뒤 구입은 하지 않고 나섭니다. 그런데 이 매장 직원이 대사 부인이 입고 있던 옷을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으로 착각을 하고 맙니다. 따라가서 구입을 하지 않고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닌가 확인을 해보는데 공교롭게도 대사 부인이 입고 온 옷이 이 매장에서 판매하는 브랜드의 흰색 자켓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지만 알고 보니 대사 부인이 입고 온 옷이었습니다. 매장 직원이 정식으로 사과하고 매장으로 돌아왔는데 네. 그 이후에 대사 부인이 매장에 따라 들어와 항의를 하기 시작하고 급기야 폭행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말만 들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당시 모습이 담긴 CCTV가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네, 해당 매장의 CCTV 영상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직접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여성이 옷가게 안으로 들어오고 있죠. 이 여성이 바로 벨기에 대사 부인입니다. 그런데요, 다짜고짜 카운터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더니 직원들을 만나서 직원의 팔을 과격하게 끌어당기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뒤통수를 내려치는 모습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다가온 또 다른 직원이 둘 사이를 막아서면서 말려보려고 하는데요. 이 대사 부인은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다가 급기야는 말리는 직원의 뺨을 때려버렸습니다. 아하. 그리고 해당 직원은 곧바로 뺨을 부여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하재근 평론가님, 이 영상은 일단 일이 벌어졌던 이로부터 수일이 지났어요. 누가 공개를 한 걸까요, 지금? 저 뺨을 맞은 피해 직원이 있잖아요. 네. 그 직원의 남편이 저 영상을 언론사에 보낸 거예요. 아하, 억울하죠. 억울한 그래서 거잖아요, 지금. 남편이 이제 영상을 보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본인의 권위를 무기 삼는 이런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전달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그 대사 부인이 자신을 도둑 취급했다는 것에 분노했을 수는 있지만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저는 너무나 황당한 게 그 대사 부인이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자기를 그 옷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옷을 그 의심한 그 직원이 아니라 다른 직원을 폭행했다는 부분이 이거 너무 황당하고 지나치게 막가파식 태도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해당 영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저희 제작진이요. 그런데 저 벨기에 대사 부인이 그날 매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옷을 둘러보고 옷도 실제 입어봅니다. 상의도 입어보고 하의도 입어보고 그렇게 1시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결국 아무것도 사지 않고 일단 나갑니다. 그런데 앞서 저 카운터에 있었던 분홍색 티를 입었던 직원분 있죠? 그 직원분이 따라 나갑니다. 혹시 공교롭게도 왜 따라 나갔느냐? 그 당시에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입고 있던 옷이 그 매장에서 판매하는 옷과 같은 옷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혹시 실수로 결제하지 않고 나가신 건지 물어보려고 따라가서 물어봤는데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과를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이분도 체한돼서 앞서 보셨죠? 벨기에 대사 부인이 들어옵니다. 씩씩거리며 들어와가지고 저 바로 그 직원, 해당 직원 일단 뒤통수를 때리고 그리고 중간에서 말리던 매니저의 뺨을 때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은 그냥 신원조회만 하고 돌려보내는 모습까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일단 피해 직원분의 상태가 건강 상태 걱정됩니다. 일단 맞은 분은 맞았던 쪽에 볼이 이렇게 부어오르고요. 눈에 실핏줄이 벌겋게 됐다 그럽니다. 세상에. 그리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귀에 이명 증상도 심하다고 그러고요. 같이 옷가게에 있던 직원의 말에 따르면 병원에까지 들려서 그 치료도 받고 증상도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외교관이라는 건 다른 직군과 달리 굉장히 젠틀하고 중립적이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벨기에 대사 부인의 이런 폭행 사건으로 인해서 벨기에란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됐다는 것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요, 방송 전에
포털 사이트 지도 검색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 요즘은 거리까지 나옵니다. 시간까지 나와요. 주 벨기에 대사관과 해당 옷가게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봤더니 걸어서 2분 거리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하재근 평론가님 아직도 사과조차 한마디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사과를 안 했다고 하는데 아니 이런 정도의 일을 저질렀으면 당연히 사과를 하고 여러 가지 그 성의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아까 그 자기를 화나게 한 사람이 아닌 사람까지 때렸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외교관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가? 네. 그 이 옷가게 직원들이나 한국인들을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네. 막가파식으로 행동을 하며 네. 사과도 안 하며 이렇게 여론이 공분이 들끓고 있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대사 그 부인의 행태가 나왔습니다. 벨기에 대사 부인이라는 사람 대체 안진용 기자님 대체 뭐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 우리나라 갔고 어떤 사람이에요 대체? 네, 1958년생 60대죠. 중국 북경에서 출생을 했고 중국 명문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피터 레스쿠이 대사와 만나게 됐고요. 저 사람입니까? 네, 옆에? 맞습니다. 그리고선 이제 유엔 산하 환경 관련 부서에서 4년 정도 근무를 했다고 해요. 이 피터 레스쿠이 대사와 함께는요. 여러 날을 거친 후에 2018년 6월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3년 차거든요. 굉장히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굉장히 독특한 이력이 하나 있는데요. 뭔데요? 태극권 관련 도교 건강보존 운동협회 마스터라고 합니다. 마스터라는 얘기는요.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태극권을 전수하고 가르쳐주기도 한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무도인이라고 하면은요. 누구를 때리는 거 싸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건데 태극권을 제대로 배운 건지 의문이 듭니다. 옷가게에서 이런 행패 부리려고 태국권 마스터 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벨기에 대사 부인이 뻔뻔한 점이 드러났다면서요. 안진용 기자님. 네, 2019년에 한 여성지와 인터뷰를 나눈 게 있는데요. 거기에서 본인이 몸이 약해서 중국에서 한의학을 공부를 했고요. 태극권을 익혀서 이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수를 해줬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전수를 해주는데 당시 수업료를 받았고 그 마스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이 돈을 고아원에 기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자체가 본인을 굉장히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얘기가 이제 아무래도 들릴 수밖에 없고요. 네. 더 나아가서 네. 벨기에와 한국 문화 교류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한국 교민들과 함께하고 싶고 더 나아가서 이게 중요합니다. 한국 여성들을 위해 무엇을 도울까 많이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폭행 시비가 불거지면서 사면 초가에 놓였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국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 많이 생각하는 행동이 고작 저거예요? 결과가 저거예요?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는데 이 영상까지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죠. 김유진 아나운서. 맞습니다.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셨어요. 한 네티즌은요. 손찌검, 폭행은 어느 나라 사람이든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이렇게 강력 항의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외교관도 아니고 외교관 가족에게까지 면책특권을 주는 게 맞느냐,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시민단체는 지난주 토요일에 벨기에 대사관 앞을 찾아가서 갑질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아니 병원 체포도 안 돼요. 분명히 저런 행동 저지르는데 체포도 안 돼요. 면책특권 대체 뭡니까 박성배 변호사님? 이 면책 특권은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외교관 등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아닌 이상은 이 사건처럼 일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수사를 진행하고 벨기에에 통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벨기에가 자체적으로 대사 부인을 형사처벌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결국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관 가족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무슨 비엔나 협약인지 빈 협약인지 그것 때문이라는데요. 대사 부인 뭘 그리 대단합니까? 남의 나라 와서 저런 행패를 저질러놓고 아무런 처벌도 안 받아요? 이건 우리나라 이 외교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나라 가서 저런 행동하면요 반드시 벌 받도록 이 구시대적인 법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저만 하는 건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 피해 당하신 분요 정말로 쾌유를 일단 빌겠습니다.